인생의 후반기에 관계를 변화에 맞춰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 관계의 변화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변화는 항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거나 과거에 가졌던 친밀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변화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거나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더 이상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거나 육아에 몰두하는 삶에서 벗어나면서 이전처럼 매일 연락하거나 자주 만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 지인들, 혹은 가까운 가족과도 점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건강 문제나 외부 환경의 변화도 사람들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외출을 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들이 새로운 직장이나 생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런 변화는 상대방이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만들게 된다. 때로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활의 변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젊을 때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내게 된다. 그만큼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거나 매일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단계로 다가온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변화를 겪을 때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과거의 관계에 대해 집착할 수 있다. 그때마다 왜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변화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거나 이전에 의미 있었던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 놓아주는 것이 건강한 이유. 사람들은 종종 오래된 관계를 놓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오래된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결국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집착하는 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놓아주는 것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감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감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만약 지속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여유가 없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래된 친구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억지로 지속하려 한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만큼 과거의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을 때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관계를 놓고 나면 사람은 자신을 더욱 존중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처럼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사람들이 종종 놓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나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사실 그 관계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된다. 그 관계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가 끝나는 것은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놓아주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놓아주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 후에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끝내기 어려운 관계에서 벗어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기분을 경험한다. 이 해방감은 자신에게 더 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게 해주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준다. 결국 놓아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며 그 선택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셋.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놓아줌의 중요성. 부처님은 삶의 모든 것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버리는 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셨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자주 간과한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삼하다라는 가르침을 통해 관계도 결국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결국은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나 이별을 겪게 된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바로 고통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집착은 마음을 얽매어 놓는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수록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커진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랜 친구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두려워 계속해서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면의 고통을 지속하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집착을 놓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 친구는 그에게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관계에서 점점 더 힘들어졌다. 결국 그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집착을 버리고 그 관계를 놓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을 내린 후 그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했다. 그는 내가 이 관계를 놓았을 때 내가 얽매여 있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철학을 넘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제시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부처님은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친다.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네.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 알아차리기.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를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며 계속 끌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상태에 이를 때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통의 단절이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던 친구나 가족과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끊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이나 상황 탓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자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한 사람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상대방은 묵묵히 응답하지 않거나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는 그 관계가 이미 끝난 것일 수 있다. 두 번째 신호는 서로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그 후에 아무런 사과나 이해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세 번째 신호는 서로를 위한 노력의 부족이다. 관계는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쪽은 더 이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 시간을 내고 여러 번의 이해를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을 맞이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만 시간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의미하게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관계는 결국 상처만 남긴다. 네 번째 신호는 갈등의 반복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특히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감정을 억누르고 거리를 두는 방식이 선택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관계가 끝날 때의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를 미리 인식하고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놓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5. 놓아주면서 얻는 자유. 관계를 놓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돌아보면 그것이 주는 자유와 해방감은 예상보다 더 큰 선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놓아주면서 얻는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얽매는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찾게 된다. 관계를 놓았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정서적인 해방감이다. 오래된 관계나 힘든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기분을 느낀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던 친구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 그 친구와의 연락을 끊은 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가벼워졌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바로 이런 해방감이 놓아줌에서 오는 첫 번째 선물이다. 두 번째로 느끼는 자유는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종종 기존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놓치게 된다. 하지만 관계를 놓고 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한 시니어는 예전에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관계를 놓음으로써 그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욱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관계를 놓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또한 놓아주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기회가 된다. 때로는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그 관계를 끝내면서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놓아주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놓아주는 것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래된 관계나 불편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제 더 이상 남의 기대나 불편한 관계에 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관계를 놓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자유는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6. 관계를 놓는 것이 두려운 이유. 사람들이 관계를 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상실의 감정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친밀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다. 그 상실감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견디기 위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관계를 끊으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 공백은 종종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며 이제 누가 내 곁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오랜 관계가 끝날 때 그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존재가 될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온다. 이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다. 셋째, 자기 비판적인 생각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끝내는 것을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왜 끝내야 했을까? 라는 자책이 일어난다. 특히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 사회적 시선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관계를 끝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을 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관계를 끊는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통받게 만든다. 넷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느낀다. 오랜 기간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삶의 방식은 그만큼 큰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그 관계를 끊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 이는 때로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까?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을 하기 힘들다고 느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미련과 미정리된 감정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가 끝날 때 미련을 가지거나 미정리된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으면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한다. 이런 미련은 관계를 놓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며 과거의 감정에 계속 얽매이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계를 놓는 것이 두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서서히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결국은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에 얽매여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 모든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이 있다. 하지만 관계에서 지속적인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준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며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된다. 첫 번째 기준은 상호 존중이다.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존중은 단지 예에 바르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고집스러워지기 쉽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줘야 한다. 상호 존중이 없으면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갈등과 불만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기준은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진다. 과거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관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의 속도와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오래된 친구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친구와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가지되 서로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면 관계는 더 공감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 세 번째 기준은 정직한 소통이다. 관계에서의 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정직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와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는 오랫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불편한 감정을 드디어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편함이 해소되었고 관계는 더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정직한 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든다. 네 번째 기준은 서로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해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은 변화하고 성장한다. 과거에는 특정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는 오랜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 하지만 친구의 변화가 긍정적임을 깨닫고 그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보내면서 둘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상호 존중,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 인정, 정직한 소통, 그리고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해이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더 행복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만을 소중히 여긴다. 8. 관계를 놓고 나서 느끼는 감정의 변화. 관계를 놓은 후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동안 자신을 정의하던 관계가 사라지면서 자칫 공허함이나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를 놓은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먼저, 자신에 대한 자각이 깊어진다. 오랫동안 관계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은 그 관계가 끊어진 후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그동안 간과했던 취미나 관심사에 다시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친구를 위해 나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했어요. 이제는 제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관계를 놓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다시 돌아보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둘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열림이 생긴다. 관계를 놓은 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관계를 놓음으로써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어떤 시니어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더 자유롭고 진심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라고 말했다. 이런 변화를 통해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관계들은 더욱 긍정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셋째, 정서적 안정을 경험한다. 관계를 끝내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평화를 가져왔는지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는 오래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 결정을 내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면서 느낀 자유와 정서적 안정감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또한 관계를 놓은 후 사람들은 자기 존중이 더욱 강해지기도 한다. 종종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고립될까봐 두려워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를 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되었다. 이렇듯 관계를 놓은 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처음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과정은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놓았던 것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9.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가족과의 관계는 특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자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큰 부담과 죄책감을 동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편함은 종종 무시되거나 덮어지기 쉽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이런 감정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결국 내면에서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오랫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그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이라서 항상 내가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감정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라고 말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점은 종종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발생한다. 때로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간섭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제 삶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셋째,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어떤 시니어는 가족과 자주 만나지 않지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다. 그는 자주 만나지 않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감정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넷째,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이다. 하지만 그 과거에 얽매여 살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가족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의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과거의 상처는 제 안에서 치유됐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고 말했다. 이렇게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상처가 깊어지면 용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결정이다. 용서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한 시니어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기 위해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풀고 제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자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한계를 설정하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과거를 받아들이며 용서를 실천하는 과정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 관계를 놓고 나서 얻는 진정한 자유. 관계를 놓은 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 중 하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관계에 얽매여 있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려 하거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을 쏟아야 했다. 하지만 관계를 놓음으로써 사람은 자신만의 삶을 되찾게 된다. 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타인에게 맞추는 일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관계를 놓게 되면 그동안 내면에서 억눌려 있었던 욕구와 관심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오랫동안 가족의 기대를 따라 살았지만 그 관계를 놓고 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여행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도 다시 시작했어요. 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둘째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진다. 관계를 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생긴다.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과 계속 얽매이지 않게 되면 새로운 인연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새로운 사람들은 기존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며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시니어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놓고 나니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들과의 대화는 정말 새롭고 신선한 기분을 줍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색깔을 추가할 수 있었다. 셋째로,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사람은 점차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된다. 관계를 놓은 후에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므로 더욱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그동안 긴장하고 있었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제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신경 쓰지 않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를 놓고 나서 외부의 영향 없이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진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니어는 과거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난 후 이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다. 이렇듯 관계를 놓고 나서 얻는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에서의 깊은 변화를 의미한다.
사람은 관계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결국 관계를 놓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이다.